김사부의 은퇴. 성공이 될 만한 공식을 잘 갖춘 것 같아요. 딴딴딴딴딴. 하나 둘셋 시가. 네, 5회차고 오늘은 시작부터 얘기 드리면은 PPL이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위 베이브 베이크샵 샤로수길에 있는 신상 카페. 그래서 저희랑 어떻게 보면 첫 인연을 맺으신 곳이라서 많이 번성하고 많이 홍보 이번에 하면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할 것 같고요. 오늘은 시즌제 작품인 낭만 닥터 김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낭만 배우 손재원과 낭만 가득한 PD 하이석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가 1, 2화가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저희가 시즌 1부터 3까지 쭉 시리즈로 얘기하기로 했어요. 하피디님께 질문 먼저 드리면서 나에게 낭만이란? 문신 같은 거죠. 내 몸 어딘가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지만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었지 하면서 깨닫는 그 무엇. 원래 되게 로맨티스트인데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씩 이럴 때만 가끔씩 한 번씩 이게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무엇이지. 저에게 낭만은 저는 약간 이상향 느낌을 확실히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예전에 저희 연극했을 때 그때 그 분위기, 공기가 낭만. 저도 근데 되게 이상적인 것? 그래서 현실이랑 되게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라서. 낭만이란 그 사전적 정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고 갈게요. 이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를 낭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목이 낭만 닥터다 보니까 낭만이 뭔지는 알고 우리가 이걸 리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해봤고요. 저는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작진이랑 같이 보면서 기획의도가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의도 한번 또 우리 PD님께서 옛날에는 되게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럼 한석규처럼 해주세요. 네? 한석규처럼. 한석규처럼요? 내가 왜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시인 고은이 쓴 편집글 중에 있는 말이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소중한 가치들,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어져 가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아련히 그리워하는 사람스러운 것들에 대한 향수들. 이 드라마는 바로 그런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드라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나는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진짜 잘 쓰지 않았어요? 저는 기획의도를 이렇게 시처럼 쓴 건 전 처음 봐갖고. 사람이 어떻게 근데 이런 말을 생각해내지? 어떤? 가치가 죽고 아름다움이 천박해지지 않기를. 되게 수필집에 나오는 그런 문장들 같아요. 맞아요. 한 입만 먹고 시작했잖아요. 당 떨어져가지고. 먼저 드세요. 이런 거 너무 싫어. 오. 저는 마틸다. 알았어. 레몬 치즈 할게. 잘 먹겠습니다. 마틸다. 한번 우리 원재가 또 베이크에 또 소질이 있어서. 겁나 맛있어요. 이건 이름이 뭐죠? 마카다미아 쿠키. 마카다미아 쿠키. 어렸을 때 부잣집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먹었던 그 쿠키 맛이야. 그럼 제가 작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는 스튜디오 S 유인식 감독, 강은경 작가 작품입니다. 2016년도에 연기대상을 받으신 한석규 배우님을 중심으로 다양한 배우들과 돌담병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즌3에서는 권역 외상센터 설립 이후의 이야기로 세계관이 더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 3까지 간 공중파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게 해볼만한 그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가 넘는 보장된 콘텐츠가 요새 많이 없는데 이건 보장된다고 생각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매력부터 같이 한번 또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두 분 다 보시고 네. 네. 근데 벌써 시청률이 16%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저희 이모 완전 최애 작품이거든요. 이모가 진짜 좋아하셨어요. 시즌 1부터. 이모랑 본방사수를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맞아요. 이게 시즌 1이 2016년도에 시작해서 시즌 2가 2020? 10년. 그죠? 3대예요. 고3이었어? 네. 유희식 감독이 복 받았다고 생각했던 게 감독이 사실 시즌제로 드라마 들어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시즌제로 이오는 조건들을 다 갖췄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시즌3까지 이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되니까 시즌3가 깠겠지. 스이생 같은 경우에 제가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2부터 살짝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발을 뺐었는데 그게 계속 같은 상황이 너무 반복되는 느낌인 거예요. 환자가 들어왔어. 얘네가 살려내. 그리고 노래를 불러. 화가 끝나. 계속 이게 반복되는 느낌이었는데 반면에 살짝 이거는 매 회마다 어떤 환자가 들어오거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한 번씩 제기를 해주고 그걸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사부 천재가 있음으로써 저도 되게 판타지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 사람이 뭔가 철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주니까 뭔가 거기에 공감이 돼서 그런 판타지스러움에 그냥 매력을 느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흥미가 안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게다가 고증이 잘 됐다는 평이 많던데 고증이 잘 돼서 인위적인 판타지라고 보이지는 않으면서 저는 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일본 드라마 느낌이 되게 많이 묻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부터 낭만 닥터잖아요. 낭만이란 말 자체가 약간 일본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파생해 쓰는 거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 로맨스라는 말을 일본어로 낭만으로 쓰고 그거를 그래서 저는 이거 제목부터 약간 낭만 닥터? 뭐지? 그리고 보다 보니까 설정 자체도 왜 일본의 옛날에 막 90년대 이런 만화 보면은 천재 요리사, 천재 뭐 그런 천재 뭔가 능력자를 두는데 천재 의사를 주인공으로 둔 드라마가 요즘에 인기가 많다니 되게 의아한 마음으로 봤고요. 또 약간 좀 저는 세트나 조명이나 이런 거를 좀 눈여겨봤는데 굉장히 그 세트 이런 게 약간 병원이라기보다는 그 전형적인 병원보다는 약간 유서 깊은 옛날 느낌의 호텔 느낌. 일본 근대 시절의 어떤 그런 건축이나 미술을 많이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조명도 보면은 저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일본 드라마는 되게 빛을 많이 써요. 아침 햇살이 쭉쭉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어느 드라마보다 아침 햇살이 뒤에 빵빵빵 펴지고 창도 굉장히 밝고 특히 키스할 때마다 노을 씬이 강하게 그냥 딱 때려주고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냥 드라마보다는 좀 더 색깔이 강한 그래서 약간 좀 일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었어요. 이게 장점도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용에 되게 잘 부합한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을 잘 표현한 그런 매력이 돋보이는 드라마라 생각을 해요.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명 말고 또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 약간 이런 판타지 느낌의 드라마에서 그냥 판타지로만 가면은 좀 힘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약간 실화에 바탕을 둔 이야기를 스토리로 차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판타지가 아니라 혹시 이거 뭔가 진짜 얘기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스토리를 좀 쓴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13화와 14화에서 보면은 메르스를 언급했는데요. 시즌 1에. 예. 시즌 1. 우리나라 의학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메르스를 언급했다고 하네요. 맞아. 당시에 메르스 2015년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메르스가 막 몰아칠 때 컨트롤 타워가 없이 뭔가 이 질병이 퍼지는데 아무도 컨트롤하지 않는 손을 쓰지 않는 그런 현실을 좀 반영했다고 하네요. 대본에서. 그렇네. 네.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제 시즌 1에서도 2개 정도가 실화 메르스를 포함해서 2개
2개 정도가 있었고 시즌 2에도 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그 외국인 아내가 극단적으로 변한 이야기, 그리고 뇌사 상태에 빠진 구급대원, 소방대원. 네, 장기 기증. 근데 실제로는 이제 부검을 받으셨어서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실화 바탕으로 아까 재현님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문제들도 좀 잘 담고 있어서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네요. 시즌 1, 2, 3 중에서 그럼 제일 좋았던 시즌 저는 원. 1? 완전 독보적으로 원. 그냥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근데. 왜요? 개인적으로 2, 3가 조금 아쉬운 게 김사부가 좀 많이 온화해지셨어요. 그 시즌 1에 승질머리, 그리고 나머지 그 모난돌즈, 그 세 명의 그 K 승질머리. 와, 나랑 완전 반대다.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게 되게 그 의학 드라마의 뭔가 매력이 있었다고? 급박함 이런 것도 좀 극대화시키는 것 같고. 원이 말씀하신 대로 김사부의 포커싱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마치 뭐 과자 따지면 오리지널 맛인 느낌인 것 같고요. 2는 오리지널이 성공하니까 내놓은 약간 러브러브는 달달한 걸 섞은 느낌. 달콤한 맛을 추가한 느낌. 시즌 1이 사실 제 생각에는 성공이 될 만한 공식을 잘 갖춘 것 같아요. 스승과 제자. 뭔가 이 스승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게 불량한데 알고 보면 되게 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얘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스승의 말에 복종을 하고 다시 성장해서 뭔가 또 한 명의 초인 비슷하게 뭔가로 만개한다? 성장한다? 혹은 뭐 그런 게 굉장히 사실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늘 쿵푸 팬더 이런 데도 나오고 승승 계좌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면서 시즌 1은 스토리가 너무 편했어요. 되게 쉽게 갔었고 시즌 2는 이제 거기에 러브라인 같은 걸 많이 넣어서 약간 좀 산만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는 맛이 있었고. 전 완전 반대. 진짜요? 저는 시즌 1이 제일 별로, 그 다음 시즌 2가 그나마 낫고 시즌 3가 제일 기대되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시즌 1에 자기적인 게 너무 많았다고 저는 판단해서. 한석규가 신이야. 이것도 저희 매번 피카 문제 나온 얘기지만 무슨 또 데우스 엑스 마키나야 이것도. 뭐만 하면 다 한석규가 해결해줘. 김사부가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 너무 보기 힘들었던 거예요, 시즌 1이. 근데 시즌 2는 각자의 능력치가 어쨌든 올라간 친구들이, 그리고 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멤버들이 다 능력치가 올라가 놓으니까 뭔가 좀 어벤져스 느낌. 그래서 뭐 흔히 뭐 돌담저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시즌 2 부분에서. 조명을 한번 보여주시는 게 이해하기 좀 빠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사람들 잘 모르는 것 같아. 고양이손의 자랑, 고양이손 자랑 시간. 배우가 예쁘게 보이는 법. 콘서코. 조명이 고양이손 렌탈에서 렌탈하는 조명인데요. 하루에 3만 원짜리 조명입니다. 가볍고 쓰기 편한 조명인데요. 보통 잘 찍는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서 주는 조명보다 뒤에서 오는 조명들이 되게 예쁘게 들어올 때 인물이 후각이 나고 멋있고 잘생겨 보이고. 김사부도 전 보면서 약간 좀 백라이트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거라 요거 그 느낌을 한번 배우님 손재현 재원 배우님에게 아니 이제 이름을 말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정말 상쾌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작업할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 꽂는 조명이 있으면은 인물이 훨씬 더 살고 예뻐 보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은 인물이 좀 살았나요? 자, 있다 없다 해보겠습니다. 자, 없다. 있다. 약간 이성경보다 예쁜 거. 그러면은 제가 없다 있다 할 때 연기 한번 해주세요. 예쁘게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햇살 들어오는 것처럼 예쁘게 나옵니다. 진짜요? 저 그럼 셀카 좀 몇 장 찍고 가겠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멘트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연기. 살린당. 시즌 3 궁예 한번 해볼까요? 금쪽인 진짜 시즌 1에 있었으면은 난리 났나? 맥도 못 쳤어요.
아, 그 지옥, 밑에서. 그 지옥의 승질머리들 사이에서 저는 그 친구는 성장하겠지. 금쪽이가 성장하겠지. 뭔가 그런 엄청 느낌. 큰 사건에서 뭔가 깨닫고 자기가 뭔가 해낸 다음에 훅 성장할 것 같긴 해요. 요즘 애들이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얘긴 많이 들었는데 8시간 다 채웠는데요. 안녕. 이런 느낌. 근데 요새 다 근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맞아요. 의사는 근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직업이니까.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잘 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낼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 좀 얘기긴 해요. 그럼 엄청 멀리 내다봤을 때 막 센터장, 병원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경영 선생님의 합류는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한석규 대항마 정도 됐을 때 그 전 시즌에 나오셨던 그 도윤한 씨보다는 이경영의 등장으로 약간 이렇게 그 표현적 용어 상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데 제 생각엔 이 드라마의 특징상 권선징악이기 때문에 경영이 형이 이제 나가지 않을까. 뭐 물러나지 않을까. 병원장은 제 생각에 박민국 교수가 계속하고 저는 김사부가 떠날 것 같습니다. 나가 새로운 돌담병원을 차리려나? 은퇴. 그냥 은퇴? 약간 이제 요즘 너무 아파. 시즌 1부터 아프고 2도 아프고 3도 아픈데 그 64년생이잖아요 설정이 거기서. 60이시네. 환갑이란 말이죠. 근데 환갑 때도 수술 계속 하시는 분이 국내 의사분들 중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리적 이게 힘이 받치기 때문에 김사부의 은퇴. 이거 약간 포스터 보면은 시즌 1 때의 포스터는 김사부랑 서현진이랑 저기 유연석 이렇게 셋만 나오고 시즌 2에서는 조금 넓어지고 시즌 3에서 MZ 세대가 쓰는 이제 항공샷 그 이제 계단 위에서 찍는 샷 그래서 다 나와가지고 한 번에 찍는 샷 해가지고 마무리 느낌. 은퇴는 아니고 떠날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참스승은 가르침을 남기고 후배들을 위해서 사라지잖아요. 네, 후배들을 위해서 속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길을 열어주고 떠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뭐 무인도에서 뭐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상징적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시즌 3 초반부에 낚시하고 있는데 올해 간만에 쉬는데 못 쉬고 돌아오셨네요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러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확실히 저는 근데 그 티저를 봤을 때 김사부 별로 신경 안 쓰였어요. 러브라인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막 되게 티저 보면서 퇴소한 장면 같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렇게 엄청 위험한 곳에 막 걔네들이 들어가게 됐다가 막 그래서 그 은탁 아름 커플도 무슨 일이 있었나? 암시만 주고 뭐 제대로 나온 게 걔는 근데 계속 암시만 줘. 시즌 2도 김민재 뒤에 뭔가 있는 듯이 암시. 김민지께 풀린 게 거의 없어요. 둘이 사귀는 거야 많은 거야 뭐. 둘이 사귀는 거잖아요 근데. 그 SBS 프로그램 소개 그러니까 프로그램 속에서 왜 스포라고 난리야? 3년째 연애 중이긴 한데 안 사귀는 거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이거 저는 안효섭 이상형도 헤어질 것 같다. 다시 안 만나고 그냥 헤어진 채로 그냥 헤어진 채로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김혜수 한 번 더 등장하잖아. 얘가 이 통틀어서 시즌을 다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는 시즌 1에 21화밖에 없었어. 그걸 이제 파트 2에서 좀 더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파트 2에서 더 얘기할까요? 좋아요. 넘어간다. 살린다. 파트 2로 넘어갈게요. 살린다. 시즌 3까지 이어서 나오시는 분들 얘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살려주세요. 제가 제대로 못 살렸으니까. 살린다. 잘한다. 진짜 잘하신데요? 연습해오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는 위베이크 샵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지금 먹는 것 중에 오자몽. 오자몽 케이크가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스태프들도 지금 와서 다 한 번씩 뜯어갔는데 너무너무 사장님께서
케이크를 주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 배우 베이크샵과 함께합니다. 일단 당 충전 좀 했으니까 배우 얘기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역시 김사부부터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배우 같아요. 한석규 배우. 저는 너무 옛날에 이제 막 8월의 크리스마스 이럴 때부터 봐가지고 이런 청춘 영화 이런 거에 주인공일 때부터 감미로운 어떤 남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부터인가 진짜로 대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잠깐 사라지셨었잖아요. 영화에서 잠깐 떠날 때 쉬리, 저는 쉬리로 처음 접했었고. 쉬리 알아요? 아니요. 알긴 아는데 보진 않았어요. 제가 8월의 크리스마스는 봤거든요. 8월 크리스마스 저도 봤죠. 쉬리를 안 봤어? 쉬리 안 봤어요. 보셨어요? 쉬리를 다들 안 말하는데? 쉬리를 안 초록 물고기. 안 봤어요. 세상에. 도대체 그럼 요즘 애들 다 한석규 배우를 다 김사부로만 알고 있겠네. 무슨 왕으로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랑 하나 더 있어요. 세상에. 원래 이렇게 작품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나요? 한석규 배우님이? 띄엄띄엄. 그러니까 김사부로 지금 인생의 7분의 1을 사셨다라는 말을 인터뷰 때 하셨대요. 그래서 김사부 전에 세종대왕으로 완전히 이미지 굳혀졌었다가 이제 김사부로 완전 대체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신 중인데 8월의 크리스마스 그걸로밖에 모른다니 사람들이 되게 아쉽네요. 넘버 3. 그치. 그러니까 8월의 크리스마스 보고 넘버 3 보고 초록 물고기 보면 약간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는데 정말 그래서 연기 스펙트럼이 넓으신 분인 거죠. 성우를 옛날에 성우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으로 깔리고 그러니까 표정 연기보다 오디오 연기가 그냥 나오니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목소리 좋구나. 네, 목소리 좋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연기를 할 때 거의 맞는 목소리 변화와 표정 다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성우하시던 분이 그 목소리를 좀 더 자연스러운 스펙트럼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살린다 그런 거 할 때 보통 하면 진짜 웃긴 멘트로 다가올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하면은 그 감정이 느껴져서 정말 그 의사로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확 느껴지는 게 그래서 이 모든 드라마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한석규 배우가. 진짜 오그라드는 말들인데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명배우는 거예요. 제가 앞선 파트에서 얘기했던 이제 김혜수님 나왔을 때 21화 서로 멘트도 길지도 않아. 오랜만이네 이거 김혜수 배우 하고 한석규가 이렇게 하는데 그 둘이서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다 했어. 끝이야. 그런 베테랑들의 존재가 되게 이런 드라마, 긴 드라마 호흡 긴 거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사를 씹어먹는다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교본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카지노에 최민식 배우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섭외할 때 안 되다가도 최민식 배우 나온다 그래서 다 막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제 생각 김사부도 한석규 배우님 계속 한다고 하니까 사실 다들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나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엄청 대배우시잖아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이런 사람이랑 연기를 같이 호흡을 맞추면은 훅 늘 것 같긴 해요. 맞네. 연기를 할 때 오디오와 비디오는 네. 어느 정도로 막 구분해서 막 연습을 하나요 따로?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한석규 배우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오디오랑 비디오를 따로 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훈련은 했었어요. 처음 연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발성 잡는다고 따로 하고 뭐 아예 대사 없이 그 표정으로만 그냥 3분 쭉 끌어가지고 독백 연습하고 그런 훈련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석규 배우 연기가 호소력이 있을까? 이 딱 떨어질까? 이런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저는 오디오적인 면이 되게 컸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근데 한석규 배우님 목소리 딱 들으면 한석규 딱 이거 딱 들리잖아요. 뭔가 발음이라던가. 근데 이게 진짜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은 작품을 하셨으면은 여기에서 오는 뭐라 해야 되죠? 질림? 진부함. 맞아요. 그게 있을 법도 한데 그게 전혀 안 느껴져가지고 그게 너무 달라요. 매번 작품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 다르게. 미세한 차이가. 세종대왕 때 더 화를 많이 내셨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오늘 연습해 오신 것 같은데요? 김사부 할 때는 그래도 이게 턱을 덜 내미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앞니를 내밀어서 화를 많이 내시는데 이렇게 늑 하시더라고요.
그런 디테일이 좀 있으시더라. 한석규 배우님 말고 또 로맨스. 로맨스 안효섭 배우님 뭐 이성경. 이성경 배우님 두 커플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안효섭 잘생겼어. 그러니까 안효섭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구나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았어요. 아요. 다른 작품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사실 뭐 발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은 근데 너무 뛰어. 얼굴은 뛰어나지. 그러니까 주연도 했겠지. 그래서 한 번도 안효섭 그 배우님이 했었던 작품들을 보면서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한 번도 받았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다른 매력이 있어서 안효섭은 잡초 같고 이성경 온실속 화초 같아서 약간 좀 아니,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둘이 잘 맞는 느낌 아닌가? 맞아요. 저도 시즌 1 때도 되게 러브라인 두 분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시즌 2부터 쭉 이어지는 게 얼굴합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얼굴 합을 근데 애초에 고려를 하고 캐스팅을 하셨겠죠. 그렇겠지. 저희도 사실 저희 회사에 있는 PD들이 다 캐스팅할 때 사진 엄청 이렇게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굴이 비슷하지 않은 형, 아니면 뚜렷한 형, 둥근 형, 뭐 강아지상, 고양이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보면서 조합을. 사랑에 빠지는 남주인공, 여주인공을 캐스팅할 때 뭐 고양이상이냐 강아지상이냐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되는 느낌으로 아니면 잘 붙을 느낌으로 되게 그 요즘 많이 갈리잖아요. 닮은 꼴끼리 캐스팅된 경우랑 아예 상반된 느낌 그림체 다른. 둘은 닮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닮은 그림체, 키도 크고. 뭘 봤냐면 이성경 배우들끼리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이성경 배우님이 웬만한 전공의 1년 차보다 타일을 잘한다고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촬영 들어가는 씬이 아닌데도 타이 연습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그 전문직을 아무튼 연기하는 거니까 되게 그런 노력을 많이 했겠구나. 우리 원재도 전문직 연기했잖아요. 어떤 거 하셨죠? 어떤 거 하셨죠? 저 웹툰 작가 웹툰 작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려나? 웹툰 작가. 그때 어떻게 했었죠? 저는 나름 디테일이 있었던 게 그 앉아있는 씬 찍을 때마다 전 손 늘 컨트롤 Z에 올려놓고 있었던 거 아세요? 항상 컨트롤 Z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웹툰 작가들이 이렇게 하다가 계속 쉬우니까. 하니까. 그건 뭐 누가 디렉을 준 건가요? 아유 아니죠. 얼굴 되게 빨개졌어. 저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살린다. 저는 안효섭 이성경 얘기 나올 때 이성경 배우 저의 기억에서는 괜찮아 사랑이야 다음으로 제가 이성경 배우 작품 본 거거든요. 뭐 김복주 다 뭐 빼고 뭐 다 빼고 사실 보지 않았던 게 치즈인더 트랩 때 막 이렇게 올리면서 막 썩내는 연기만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지친다 이거였는데 근데 이번에 보고 어머 이 배우가 엄청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약간 되게 좋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런 사이다 모먼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성경 배우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게 봤어요. 전 차은재 캐릭터가 그리고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즌2에서 보면 그냥 되게 김사부를 선망하고 그냥 정말 존경하는 그걸 되게 보여주잖아요. 내가 이 사람 존경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투영해가지고 나도 그냥 김사부를 사부처럼 모시게 되는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를 그냥 느끼게 해주는 뭔가의 매개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캐릭터 잘 만든 거네. 공감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였으니까. 늘 한 시즌마다 심어놓은 것 같이 그런 캐릭터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 캐릭터는 다 사실 좀 김사부 빼고는 다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세종도 별로죠. 양세종 좋았는데 양세종 좋아. 제가 양세종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냥 남자 캐릭터들 다 별론데 그나마 남자 캐릭터 중에서 톤을 잘 잡았다 생각하는 거는 김민재, 박은탁 선생. 저는 김민재 배우가 그 인터뷰 때도 그렇고 21살 때 김사부 1을 하고 25에 김사부 2를 하고 이제 28에 이제 김사부 3를 하는데 이제 주연급이잖아요. 사실 주연급인데 여기서는 사실 조연보다도 조금 더 스토리가 좀 떨어진 비중이었다가 점점 이제 캐릭터 비중을 높이고 연기력도 외모도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서 사실 저는 낭만닥터 김사부지만
낭만 간호사 박은탁 느낌도 조금 있어요. 다만 그 서사를 너무 안 보여줘서 궁금해. 바이크족이냐, 뭐 김사부를 안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어떻게 된 건데 또 안 나와. 나오지 않을까요, 이번 시즌에? 이번 시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이 섭외했을 때 그 생각을 했겠지? 더 이상 김민재를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김민재 배우가 굉장히 남자 배우 중에서는 제일 좋았고, 그리고 시즌2를 제일 좋게 평가한 이유는 소주연 배우가 들어와서 사실 모든 그 어색함이 다 사라지게 해준 건 소주연 배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배우가 어린 이런 연기를 해주는 부분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왜냐면 서현진도 유연석도 양세종도 다 그냥 한 20 후반, 20대 후반 약간 느낌을 계속 가져가니까 뭔가 병원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느낌의 뭔가 프레시함의 뭔가 그런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배우가 소주연 배우가 있었어서 그 밸런스가 좀 맞지 않았나. 그래서 시즌2가 더 좋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들의 밸런스를 잘 맞춘 게 시즌2였고, 저는 그 두 배우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뭔가 내용을 풀지 않고 넘긴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다 시즌 3까지 감안하고 처음부터 짠 걸까요? 편집됐나? 저 그 생각. 뭐 했는데 편집됐나? 너무 길어서 자른 거 아닐까. 아니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생략이, 이게 왜냐면 사전 제작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에 약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라고 그 교도소에서 온 친구 얘기했을 때 있었을 것 같거든요, 서사가. 그 문신한 친구 그거 할 때. 근데 약간 삭제시킨 것 같아요. 하긴 그 드라마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쓸 리가 없지. 근데 이거 뭐 그때쯤에 갑자기 시즌3 확정이래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에피소드 슬프게 넘기. 그랬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메인 배우들 제외하고 되게 돌담 식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중 저는 제일 항상 우리나라에서 여배우 중에서도 어쨌든 5손가락에 드는 배우가 진경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이대에 오그라드는 부분들을 다 또 사라져주게 만드는 배우가 더 진경 배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모니 배우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 감초 역할인데 딱 적당한 선에서 그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전 이모니 배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과한 발성. 못 보겠어. 이러긴 했는데 못 보겠었는데 그거를 시즌 1부터 3까지 그냥 쭉 가져가니까 이게 그냥 그런 평면적 캐릭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긴 하더라. 이거는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일부러 웃기려고 만드는 부분이잖아요. 과하게, 진하게. 이렇게. 어른들은 좋아하시더라. 맞아. 저도 그냥 유쾌하게 본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된 거. 사람마다 계획 코드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오버액션을 잘 못 견뎌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박민국. 왜냐면 저는 사람이 다 김사부 같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너무 능력치가 좋고, 이 사람은 또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있고 되게 프로페셔널리즘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인데, 저 같아도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그런 하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되게 애정 갖고 봤던 캐릭터인데, 시즌3에서 되게 아예 김사부 편으로. 완전 톤이 바뀌어 있어갖고 좀 당황스럽긴 했어. 근데 이 시즌2 거의 마지막쯤에 좀 인정한 그런 톤이긴 해서, 그래서 되게 애정 갖고 보게 됐던. 맞아요. 그리고 뭐 미스터 구. 미스터 구 같은 캐릭터 되게 좋아해. 별거 없지만 등장만으로도 그냥 뭔가 주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그 변우민 배우도 약간 그냥 든든 친구 느낌. 그러니까 캐릭터가 다 살아있는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한도전 느낌처럼 다 살아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할 때 저희 PD님이 연출이 엄청 싫어하는 그 양호준 그 빌런. 이성경한테 뒤통수 맞은 친구. 진짜 잘하지 않아? 연기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재수없음을 진짜 의인화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 시즌3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캐릭터들 얘기를 했었으니까, 시즌3에 새로 등장한 캐릭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도 살짝 해보면 어떨까? 이경영 배우가 이슈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분명히 김사부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이쪽 캐릭터를 어떻게 잡아야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딱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안 그래도 이경영 배우 따라하는 그 개그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슈화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이 항상 갖는 그 대립, 이게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헤게모니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좀 대립되는 상황을 분명히 이경영이 계속 줄 거다. 그 사이에서 이성경이 갈등하겠군. 맞네. 아빠야 김사부냐. 그러면서 어렵겠다. 그렇다면 시즌3의 핵심 인물은 고뇌하는 이성경인가? 그렇겠죠?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림 자체가 이성경 중심으로 약간 짜놓은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 이경영 배우를 보면서 제가 너무 움짤을 많이 봐서 그런지 너무 그 희화화된 움짤들 뭐라 하더라? 진행시켜였나? 네, 진행시켜 뭐 이런 거랑 뭐 너무 많이 봐서 그 성대모사도 너무 많이 보고 해서 이경영 배우가 나올 때마다 자꾸 오버랩이 돼요. 다른 작품들이 막 오버랩 돼서 약간 집중도가 떨어졌어. 그런 게 좀 착한 역할 좀 시켜주지 이번에. 그랬으면 좀 이미지 탈피 좀 했을 텐데. 되게 이경영 배우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기존 시즌에 있던 팬들이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저도 살짝 그런 쪽이었어가지고 이경영 배우가 대체 불가한 배우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을 뛰어넘는 재능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더 참신한 악의 대장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천호진 배우. 오. 진짜 좋아하거든. 천호진 배우 또 나왔으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가끔씩 영화 말고 연극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TV나 이런 데 영화 나와서 하실 때 굉장히 신선한데 너무 연기를 잘하고 해서 몰입이 확 되거든요. 약간 그냥 아쉬운 점은 이경영 배우의 자리를 우리가 잘 모르는 연극에서 되게 잔뼈가 굵으신 어떤 누군가가 나와서 한다면 훨씬 더 좀 더 몰입감. 몰입감 있고 실제적인 느낌이 많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저는 시즌3에 아예 새로 나온 그 군의관으로 나온 아까 차은지 얘기 살짝 하면서 했던 게 김사부를 그렇게 동경하는 그런 캐릭터를 매 시즌마다 심어둔 것 같다 했는데 이번 시즌은 이분이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감탄하고. 그렇군요. 둘의 성장도 나오겠구나. 그 사람이랑 저희 금쪽이 둘이. 이신영 배우? 근데 저는 약간 너무 자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실제 의사주의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그 부분은 약간 너무 작가님이 세팅을 세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과장되긴 했지만 제 주변 의사 레지 하는 분들의 말 들어보면은 실제 도망 많이 가고요. 실제로 잠수 많이 타고요. 그럼 남아있는 친구들이 다 커버 쳐주고 그런 게 되게 많다고. 진짜 잘 도망간대요. 병원 이런 데가 사실 진짜 아비규환이잖아요. 실제로 가보면은. 근데 이제 뭐 드라마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했겠지만은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어떤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의 한계점에 갔을 때 본색이 드러난다. 평소에 설렁설렁할 때는 안 나고, 예를 들어 농구 경기를 예로 들자면은 평소에 그냥 연습할 때는 그 사람의 특징이 안 나타지만은 뭐 90대 89로 경기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미천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사들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니까 캐릭터가 더 잘 드러나고 막 그런 것 같아서 그 아비규환의 상황을 그 이유로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드러난 본성이 드러나고 트라우마가 확 드러나고 이러는 게 되게 의학 드라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거랑 또 하나 생각해보니까, 공감해 생각해보니까 법학 드라마도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아니고 유죄 무죄가 다른 거니까 굉장히 절실한 그 순간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의학 드라마랑 법학 드라마, 법정 드라마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 궤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의사 할 일 있어요? 아니요, 말을 말로. 빨리 갑자기. 그런 의미에서 다른 드라마는 캐스팅이 어땠는지, 그리고 다른 드라마는 비교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파트 3 넘어가서 한번 해보죠. 파트 3. 맛있는데 저는 상큼한 케이크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녀석 상당히 많이 먹네요. 물건이네요. 재원 배우가 굉장히 빵 이런 거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엄청 좋아해요. 먹어보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요? 제가 또 케이크를 배웠었거든요. 아. 케이크를 제가 좀 아는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9.8점. 10점 만점에. 그렇게? 후하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파트 3는 의학 드라마의 국룰, 클리셰. 김사부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되게 명예, 권력을 중요시하는 의사들과 아니면 사람의 생명, 환자의 생명. 항상 대립하는 모든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병영에 대한 거랑 환자를 살리는데, 근데 응급센터가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적자다. 응급센터 때문에 적자니까 다른 걸로 메꾼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라이프라는 드라마는 대놓고 그걸 얘기하는 드라마. 조승우랑 이동욱이랑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건 이제 병원도 서비스업이다. 그거와 아니다. 환자를 살리는 거 어떻게 서비스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대립되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죠. 그런 건 항상 나오는 단골 메뉴 같은 느낌이. 저는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먼저 온 환자보다 돈 많은 지위가 높은 혹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진료하고, 그러면서 꼭 먼저 온 사람은 보통 죽거나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 가족들은 큰 아픔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되면은 저런 의사가 아닌 진짜 의사가 될 거야 이러면 성장하는 유연석. 유연석. 선생님 어레스트예요. 그럼 그러니까 어레스트는 항상 있는 일이고. 메스. 메스. 김사분 특유의 칼 달라고. 칼. 저는 또 보면은 늘 의사들이 특히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니까 하다 보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손을 떨면서 시술을 못하면 뭐 하는 거야? 나와!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실 그 수술방에서는 굉장히 그 엄격하죠. 엄격하고 뭔가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무섭잖아요. 뭐 떨면서 피를 보고 막 놀라고 쓰러지고 뭐 이런 게 되게 클리셰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 음악 방송, 생방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그때 분위기가 약간 이 수술방과 비슷해요. 저도 이거 보면서 방송이 되게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방송 중에서 특히 생방송은 제가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을 조연출을 한 1년 넘게 했는데, 그때 우스갯소리로 생방송 한 1년 하면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고 그런 말 썼는데, 왜냐면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생방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막 피가 말라드는 것 같고, 스태프들도 굉장히 예민해요, 다들. 그리고 PA들도 다 예민해서 소리 지르고 뭐해, 막 뛰어다니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 수술방의 그 엄격함, 뭔가 실수하면은 큰일 난다, 방송 사고 난다, 그런 그 위기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수술 시간, 나이 드신 분 수술에 대해서 수술 시간을 맞춰야 돼, 줄여야 돼 할 때 약간 이렇게 넌 이거, 넌 파트 이거, 넌 파트 이거 할 때 약간 방송이 좀 비슷하다 하면서 넌 가편, 넌 종편, 넌 자막, 넌 싱크, 창 해서 우리 며칠 안에 끝내야 돼 이거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장 가서 촬영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씬, 몇 시부터 몇 시, 너 이때 뭐 해, 이렇게 약간 그 조합의 합이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그래서 약간 좀 조직력이 중요한 것도 수술방에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느꼈었죠. 저는 그런 거에서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를 낭만다스랑 비교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도 권역외상센터를 얘기를 다루지만 골든타임도 부산에 있는, 그냥 응급의학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적나라하게 다 다뤘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에 대한 얘기를 모티브로 해서 다뤘던 드라마기도 하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드라마가 낭만닥터 김사부랑 비교가 많이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봤던 것 중에는 리얼함과 연기의 합이 골든타임 만한 작품이 있나? 저는 그러면은 닥터스. 저는 애초에 의들을 좀 판타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증으로 말도 되게 많았고, 또 이성경 배우 나오니까 이성경 배우가 그때 뭐 매니큐어 하고 화장 너무 진하게 하고 막 그래서 수술방에서 마스크 안 쓴다 이런 걸로 그때 당시에도 말이 되게 많았는데, 드라마니까 전 되게 그 캐릭터 화려하게 나오는 거 그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또 연기를 다 너무 잘했었던 것 같아요. 닥터스도 박신혜가 되게 가난한, 공부도 별로 못하고 그런
애였는데 교생 선생님인가 담임 선생님인가로 김래원이 부임을 하고 그 당시 전교 1등이 이성경 배우로 처음에 나오다가 걔가 되게 좋은 마음으로 박신혜 공부 가르쳐주고 공부 다 알려주고 그러다가 박신혜가 천재인 거예요. 얘가 이겨버려. 질투가 하는구나. 그래서 난 너무 이해가 됐었거든요. 되게 처음에 되게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이성경 배우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질투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큰 잘못도 저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병원 가가지고 둘이 다시 만나서 그 김래원이랑 거기서 이제 병원에서 다시 박신혜랑 만나게 돼요. 선생님과 학생의 사랑이죠, 따지고 보면. 낭만 닥터가 가운데 있으면 닥터스 만든 동화 오, 맞아요. 그리고 골든타임 만든 다큐 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게 전 낭만 닥터 김사부인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봤던 굿닥터가 인상 깊었는데요. 이게 특이하게 우리나라에서 수출돼가지고 미국에서 제작된 거로 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같은 설정인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천재적인 의사가 원래는 이제 병원에서도 또 반대했는데 우연히 병원장의 그런 도움으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천재적으로 해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이런 건데 미국에서 만드니까 한국에 우리나라랑 약간 다른 느낌의 환경이라서 좀 되게 신기하게 보였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인종이 있는 미국이니까 케이스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다양하고 뭐 이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굿닥터는 김사부랑 비슷한 면과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면은 굉장히 출중한 능력의 주인공이 있고 근데 한쪽에서는 이제 자폐가 있는 의사인 거고 한쪽에서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모함으로 좌천돼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들은 다른 의사들이나 이런 조연들의 관계 구축에 굉장히 공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러브라인도 있고 스승으로 인정을 하다 뭐 스승과 제자 이런 관계도 있고 뭐 이런 성장하고 뭐 이런 게 되게 큰 것 같은데 미국어는 그렇게 그 내부에서의 캐릭터 구축보다는 환자들 케이스 들어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오랫동안 간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간을 수술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마지막에 검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딸의 졸업식 날 샴페인 한 잔 마셨어. 근데 그걸 검사를 했더니 살짝 미량 나온 거야. 사실 수술을 해도 상관없지만 규정, 이렇게 도너, 심장, 뭐 이식하는 것들은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지. 선량하고 딸을 위해서 축하하는 모처의 자리에서 마신 샴페인 한 잔 때문에 이식 수술 받지 못해야 된다. 이게 옳은 일인가? 뭐 이런 거지.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결국 그 결론에서는 이제 그 사람 이식을 못 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데 어쨌든 그런 환자의 케이스를 좀 더 극대화시켜서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게 하고 결론을 주고 하는 게 좀 더 미국스러운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식 드라마는 한 편 한 편 완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케이스 이거 딱 보면은 딱 떨어져야 되고 결론이 나야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차 캐릭터를 구축해가면서 시청률을 올려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좀 더 등장 인물들의 이런 합 관계를 증폭시키면서 시청률을 견인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맷의 차이 아닐까? 그러니까 걔네는 포맷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탕 이거 하나를 그러니까 한탕 느낌인데 그래서 김사부가 좀 잘했다고 느낀 게 포맷을 어떻게 만들려고 했다는 점이 되게 좋게 보는 거고 사실 다른 드라마들도 시즌제 하고 싶겠지 3도 사실 도전했다가 좋게 말해 뭐 시청률이 아쉬웠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시즌2가 약간 힘 빠진 게 그만큼의 그것을 못 끌고 갔던 거는 사실 포맷에 좀 아쉬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 완성도 있지만 그렇죠. 시즌2 가면 힘 빠지는 세팅.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차이점이지 않나. 그래서 전 아쉬웠어요. 그런 것들. 추천작을 하자면 뉴아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BS의 정수가 낭만닥터 김사부라면 MBC 각 드라마에 종합병원이 있지만 저는 뉴아트가 더
사회적 이슈를 좀 던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흉부외과 얘기였는데 CS가 원래 그 제일 지원율이 낮은 과. 그러니까 지금 낭만닥터에서는 이성경이 CS로 나와서 뭐 좀 그런 차별이나 뭐 의사들이 겪는 과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왜냐면 응급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근데 사실상 흉부외과는 이게 등한시되는 과 중에 하나인데, 그때 뉴아트가 좀 그런데 좀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었어요. 흉부외과 많이 좀 와라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가 2007년인가 8년인가 그때인데, 그때 미술이나 조명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BC 의학 드라마는 굿닥터가 KBS라면은 MBC는 뉴아트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다. 저는 근데 이 의학 드라마라고 하기엔 살짝 애매한, 거의 추리 스릴러인데 사인. 법의학. 네. 법의관이 되고 싶어요. 아, 법의관이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돼요. 포기할게요 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박신양 배우가 정의와 진실만을 위해서 싸운다? 뭐 맞아요. 이렇게 추구하는 가치관이 살짝 김사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되게 이 사람도 괴팍한 천재로 나오거든요. 뭐 국내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법의관으로 나와서 저는 유일하게 거의 다시 돌려보지 않아도 결말은 기억나는 드라마. 그 사인 결말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원래 사인 결말을 아셔야지 좀 재밌는데, 원래 그 박신양이 되게 정광렬이 빌런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립해서 되게 싸우는 입장인데, 박신양이 변절을 해서 정광렬 쪽으로 붙고 결국 진 거죠, 권력에. 원래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박신양의 제자였던 김아중이 그 박신양과 맞서서 대립하게 된다. 이게 원래 결말이었는데, 시청률이 좀 잘 나오고 드라마가 잘 되니까 둘이 대화를 했대요. 이러면 자기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다, 박신양이. 자기 대한민국에서 못 살 것 같다 이래서 그래서 결말을 바꿨다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인이 추천해 준 건데,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아세요? 해외 거. 예스. 이게 의사가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환자보다 수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낡은 의료 시스템을 살짝 바꿔보려는 그런 드라마래요. 근데 미디어에서 별로 안 다뤄지는, 뭐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은 청소년이라던가 이런 환자들을 좀 다룬다고 해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넷플릭스에서 했던 굿닥터의 원작인 KBS에서 했던 굿닥터를 추천합니다. 주원 나온 건가요? 네네네. 아무래도 한국에서 만든 이 미국에서 팔릴 정도로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를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즌 3 시청률에 대한 궁예 아닌 궁예 느낌으로. 좋습니다. 아마 방송국에서는 이게 20%를 넘냐 안 넘냐로 아마 지금 이슈하고 있어요. 20%는 넘을 것 같고, 저는 30%를 넘냐 안 넘냐. 오? 후하게 주시네요.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층이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걸 엄청 좋아하세요. 제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기 때문에 주말 드라마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 금토야. 그리고 금토라서 주말 드라마 시청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좋은 작품은 어쨌든 뻔한 거를 보여주다가 약간의 틀어짐을 보여주면서 약간 좀 한다고 하는데, 김사부가 시즌 3에서 그런 걸 하지 않을까? 뻔함과 약간의 뭔가 변화. 그래서 몇 프로를 예상하시나요? 저 30. 30? 저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3는요. 대부분의 기업의 그 흥망을 자부하는 거는 성공한 다음에 이제 무리하게 뭔가를 확장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3편에 외연을 넓히면서 권역 외상센터를 만들면서 또 다른 빌런을 등장하고 이러면서 뭔가를 넓히는 게 제 생각에 이렇게 무리한 확장으로 하다가는 핵심을 놓치고 김사부 특유의 매력을 좀 놓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청률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도 살짝 완전 동의하진 않지만, 그 김사부 특유의 매력 때문에 보던 시청자들이 시즌3에서 그걸 매력을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면은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한 24%? 20 밑으로 나올 것 같아요. 10 몇 나올 것 같아요. 18. 오케이. 왜냐면은 처음 할게요. 김사부의 큰 틀은 마치 시골 분교에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뭔가를 흥하게 막 잘 사는 학교 애들 다 이기고 막 그런 어떤 쾌감인데 시골 분교가 아니라 시골 분교 옆에 현대 건물을 짓고서 뭐 여기 이렇게 스토리가 바뀌면서 이 천재성이 드러나는 게 좀 떨어지고 약간 권력 싸움 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바뀌면은 이게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이제 환자들 다양한 사연의 환자들로 재미를 뽑는 것도 약간의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왔고 그걸로 시청률을 견인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게 내잔 요정이잖아요. 지금 했던 모든 작품에서 다 내잔이라 했단 말이에요. 저의 카페인 지수는 저는 2잔 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갑자기. 누구시죠? 이제 기복이 심해요. 2잔 많이 안 좋은 거야? 이유는 그 한 줄 리뷰와 함께 말씀드리겠어요. 저희 한 줄 리뷰는 낭만 닥터 김사부 3단 높이 뛰기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3번에 걸쳐서 도약했는데 3번째 내가 보기엔 좀 무리한 것 같아. 3단. 약간 그래서 3단 로켓 분리는 실패할 것 같다. 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면서 그냥 2잔 드리겠습니다. 비유를 너무 잘. 비유왕이에요, 비유. 근데 댓글 같은 거 무서운데. 이것 때문에 댓글 많이 달리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는 시리즈물의 장점을 잘 활용한 판타지 드라마. 저는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이 등장인물들이, 이 캐릭터들이 이후에 어떻게 잘 살고 있겠지를 굉장히 많이 상상하는 편이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다. 근데 낭닥은 1, 2, 3 시즌 다 이 캐릭터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 번씩 보여주면서 그걸 사실 확인시켜주는 느낌이라서 시리즈물을 잘 활용한 드라마다. 저는 3잔 반. 개인적으로 시즌 3가 기대가 되는 한편 저는 1보다 2가 조금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3잔 반. 저는 4잔. 기대 점수가 한 잔 더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한 3잔 주려고 했는데 시즌 3를 1, 2화 보고 나서 스케일이 커진 만큼 뭔가 지금 얘기했던 우려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잘 해결하면은 정말 좋은 작품으로 끝나거나 시즌 4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리고 한 줄 리뷰는 그냥 우리 시대에도 낭만은 남아있는가.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낭만이 없어서인 것 같은데 우리 시대에 낭만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나? 우리는 평소에 낭만적이란 말을 잘 쓰지도 못하고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과연 우리 얼마나 맞닿아서 살아가는가 그거를 꼬집어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낭만적인 케이크 베이브 베이크 샵과 오늘 함께 했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렇게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뭔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뭔가 홍보를 더 해드릴 수 있는 곳과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시즌 3 보면 막 정전되고 끝나잖아요, 1화. 네네. 저희 그럼 그렇게 끝내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굿. 딴딴 간호사. 딴딴 딴딴. 거지. 정선이야. 썩